여러분들이 만약에 섬세한 삶을 살다가 무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작용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진짜 많은데 크게 5가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부작용은요, 감정에 휘둘리고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감정을 자꾸 외면하고 부정하다 보니까 이 마이너 에너지를 쌓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이너 에너지 쌓게 되는 것들이 비워져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여러분들이 가둬두고 참다 보니까 얘네들이 흘러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올 만한 구실을 끌어당겨요. 그것들이 이제 기분 나쁜 사건들, 여러분들이 슬픔을 억누르면 슬플 만한 사건들, 여러분들이 분노를 억누르면 분노할 만한 사건들, 사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기도 해요. 끌림을 느끼거든. 내 안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끌림을 느끼면요, 대부분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무딘 사람들은요, 끌리는 대로 살면요 보통 도망쳐요. 두려움을 많이 느껴지고 불안이 많이 느껴지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오답을 피하다 보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왜 난 여기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는가, 보통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고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계속 올라와서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재 생각에 만들 거예요. 아까 말했던 원리로 이 상처들이 상처를 또 증폭시킬 만한 사건들을 끌어당겨서 비슷한 진상들, 비슷한 가해자들, 비슷한 이슈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상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이슈들을 겪게 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트라우마 치유를 다 끝내놓고 세상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외부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올라오는 마이너 값들이 이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얘네들이 불쾌한 상황들과 사람들을 끌고 당깁니다. 물론 과거 치유를 해놨기 때문에 과거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마음을 무시하는 무딘 삶을 살면은 내부적으로 만들어놨던 이런 평안함은 외부에서 뭔가를 자꾸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요 자꾸만 흔들려요. 그것들을 솎아내는 것도 필요한데 이미 내가 치유가 다 끝났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치유는 끝났어. 근데 외부에서 나의 신념과 감정들을 뒤흔들면서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나의 기복을 자꾸만 유도해요. 감정 기복을. 그때 무시하면은 엄청 휘둘리지. 그래서 극심한 감정 기복이 생겨요. 무뎌져도. 그 다음에 2번째 부작용은요, 인간관계 트러블이 증폭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무뎌지거나 이미 섬세했을 때도 감정 컨트롤이 100% 깔끔하게 훈련되지 않았어. 근데 거기서 무뎌지기까지 하다면은 감정에 막 휘둘리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굴게 돼요. 감정적으로 내 부정적인 마이너 감정을 내세워서. 굉장히 격해지고 내 안에 상처받은 저진동의 미숙한 감정들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한 치졸하고 유치하고 옹졸하고 편협하고 우기고 윽박지르고 짜증내고 화풀이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완벽하게 휘둘리는 상태에서 누군가 트러블이 생겨버리면은 스트레스를 팍 받아버리고 확 내지르거나 아니면 속으로 내질러서 속병 나거나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사실 제일 문제인 건요, 사람의 본심을 못 느끼는 게 제일 문제예요. 무뎌질수록 사람의 본심이 안 느껴지거나 되게 희미하게 느껴지거나 헷갈려요. 왜냐면 느끼긴 느끼는데 가뜩이나 옅어졌는데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혼선이 있어. 왜곡이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늘 쓰던 건데 안 쓰니까 되게 힘들어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게 뭐 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가끔 틀린 답을 얘기해. 뭐겠어. 내 안에 쌓여있는 내 감정.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 감정 없었는데. 그래서 타인의 본심이 안 느껴지거나 심지어 틀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예 그것들을 안 쓰거나 못 쓰게 되는 지경이 되는데, 여기서 최악은 그것들을 자기가 쓸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들을 신뢰할 만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피해의식이에요. 내가 두려웠는데 저 사람이 날 두렵게 했다. 내가 두려운 거지 저 사람이 날 두렵게 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사람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의 본심을 못 느끼고 자꾸만 망상하고 이러는데,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화를 내거나 상처받거나 슬퍼하거나 내 감정이 더 격해져. 왜냐하면 사람도 나도 서로 마음으로 감정을 배출해내니까 만나면 증폭하고 충돌하고 난리 부르스인 거야.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요, 피곤하게 되고요, 믿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져요. 왜냐면 내가 내 감정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되고 이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좋은 기분을 받으려고 해. 내가 내 자의로 내 기분을 좋게 못하니까 타인이 나한테 기분 좋은 말을 해주거나 예쁘다고 칭찬해주거나 잘생겼다고 칭찬해주거나 잘났다고 인정해주거나 나를 소중한 사람을 대우해주거나 타인의 태도에 의해서 외부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길 바래요. 내 안에 마이너 강한 감정을 외부에서 누군가가 좋은 감정으로 덮어주길 바래요. 엄청 의존하게 됩니다.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많으니까 사람으로부터 그것들을 해소하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아지고요. 에너지적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아서 무딘 사람들도 기피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요. 갈등의 순간에 서로의 감정이 이렇게 불꽃처럼 타오를 때 여러분들이 섬세했다면 내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이런 감정값을 내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어르고 달래면서 구슬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서로의 감정 회포를 풀면서 오히려 돈독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을 그 안에서 그냥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갈등이 생기는 순간 이미 이 관계는 초토화. 배드 엔딩 정해져 있어. 버티고 풀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배드 엔딩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별도 하게 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기도 하는데 절대 깨끗하고 좋은 이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작용은요. 사랑의 부재. 사랑이라는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연결성의 회복이라고 했죠. 나 자신과 먼저 에너지적으로 연결이 되고 나를 비롯한 외부 세상과 연결이 되는 이 느낌. 이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더 깊게 연결될 수 있고 더 많이 연결될 수 있고 그럴수록 사랑을 느끼는 건 더 커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 마음과 단절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하고도 연결할 수 없어요. 따뜻한 말투를 쓰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거나 엄청 값진 선물을 받았을 때만 여러분들은 아주 찰나의 옅은 사랑을 느낄 거예요. 얼마나 내가 소중하면 이런 걸 하겠어?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행동에 집착하게 돼요. 느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단 사랑의 부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자신과의 연결이 먼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뜻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여러분들이 미숙했을 뿐인데 또는 여러분들이 안일했을 뿐인데 무뎌졌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실수인데 또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해하지 못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기대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괴롭히지. 너 때문이야. 왜 너 때문인지는 몰라. 그냥 너 때문이야. 너가 저 사람처럼 잘생겼어 봐. 저 사람처럼 예뻤어 봐. 저 사람처럼 천재였어 봐. 그러면 안 그랬을 텐데. 몰라 어쨌든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혐오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런 게 계속되다 보면은 스스로를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타인 또는 세상과 연결되는 사랑을 느끼기가 힘들어져요. 나랑도 연결이 안 됐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느낄 거야.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를 되찾더라도 공허하고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정말 몸을 열심히 굴려가지고 경제적인 풍요에서 시간적인 여유까지 갖기 힘든데 그것까지 했다 쳐.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여기서 만드는 거고 밖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값을 입력해주지만 이게 여기 안에 들어오는데 이미 여기가 청소가 안 돼가지고 아무리 밖에서 황금을 보여주고 해도요.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여기 안에서 감정에 의해서 쫓기니까 내가 자꾸 착각해. 아, 더 부자가 돼야 되나 보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대로 빛나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저걸 못 가져서야. 난 모든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장점을 다 가져야지 안심이 되나 보다. 끊임없이 경주에서 버티고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걸 잃어도 쫓기는 느낌. 이상하게 공허해. 왜? 한번 느꼈다가 잃었으니까 더 공허해.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비참해지거나 숨막히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이랑 단절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감정이 막 올라올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숨이 막혀요. 이거는 감정이 턱끝까지 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요. 되게 비참하고 숨막히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대상이나 꿈이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관계나 그룹이나 어떤 인물한테 과도하게 의존하고 집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작용은요. 의식성장하지 않는 삶입니다. 무뎌지면요. 세상이 나한테 어떤 미션을 주는지를 몰라요. 풀어내지도 않겠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풍경을 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작업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무겁고 낡고 무지한 이런 의식들이 교체가 되고 더 나은 의식으로 성장하는 이런 깨달음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되기 때문에 멍청해져요. 여러분들이 쑥국칠기 정화하면서 자기가 지혜로워지고 있고 똑똑해지고 있고 계산이 빨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무뎌지면 되게 사고회로가 단순해져요. 똑똑한 사람도요, 무디면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좁게 깊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 성장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고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짐으로써 단순히 지능이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고 대응 능력도 떨어지고 대응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자꾸만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되게 좀 바보같이 행동했다라고 느낄 만한 이런 일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상황.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값들을 의도적으로 넣어주지 않고 정화해내지 않고 하다 보면 점점 주파수 값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운이 나빠져요. 그런데 문제는 운이 나빠지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불행한 사건들을 보고 또 무거워져서 더 나빠져요. 계속 나빠져요. 계속 내려갑니다. 더 큰 에너지가 더 큰 나쁜 사건을 또 끌고 와요. 점점 무거워져요. 그 사람의 삶은.
5번째 부작용은요, 인생의 하락기를 겪을수록 이제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흐름이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뭔가를 빼앗아가고 새로운 걸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젊음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에게 주름진 얼굴과 건강하지 않은 몸을 주기도 하고, 친했던 친구와 사랑했던 연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떠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전처럼 내가 뭔가를 좋아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신도 변하지만 사람들도 변하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은 여러분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가져가요. 그 변화를 누군가는 빼앗긴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주죠. 그 새로운 거가 좋다고는 안 했어요. 누가 젊은 몸을 반납하고 늙은 몸을 받고 싶겠어요. 늙은 몸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솔직히 젊고 건강한 몸이 좋잖아요, 누구나. 근데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나쁜 거 구분 없이 자꾸만 변화를 준대. 근데 무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서 세상이 자꾸만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젊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고, 나이가 들면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내 모습이 초라해지니까 나도 초라한 존재가 되는 거고, 자기의 겉의 껍질과 자기를 일치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몸이 전만큼 건강하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많아져. 아, 내가 무슨 여행이야, 무릎도 상치하는데.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누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하던 거나 할래. 익숙한 거나 누리면서 젊은이들을 부러워하면서 살래. 나도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달랐을 텐데. 저 시대에 태어나진 않았어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하나씩 즐기면서 배워가면 되는데, 그런 삶에서 자꾸만 변화의 순간과 상실의 순간이 자꾸만 찾아오게 될 때 굉장히 큰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상실을 마주할 때마다 되게 비참해하고 큰 감정 기복을 겪는데, 문제는 이게 내 안에 내면 세계의 중요성과 내가 영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또 다시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내 안에서 내가 외부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내 내부에서 그 열쇠가 있다는 걸 알고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알면은 그 작은 거 하나하나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도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몸이 늙거나 내 삶에서 뭔가 떠나가는 것에 있어서 슬퍼하기보다는 이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의 성장 곡선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한테 슬프고 두렵고 상실감을 느끼는 일이고, 똑같은 체험 속에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점점 더 에너지 값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파동이 많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무딘 사람들은 이 파동이요, 잘해봤자 유지예요. 내려갑니다. 최상이 유지고, 자기도 모르게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해소하면서 또 쌓아놨다가 한 번씩 때때로 해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한 번씩 통찰했다가 한 번씩 좀 깨달았다가 또 무디게 살다가 이러는 분들은 그 다음에 유지해요. 더 발전하지도 않아. 근데 대부분은 내려가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비통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내려가거나 유지밖에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천장을 못 뚫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특별하게 태어났어야 했는데, 특별한 가정 환경에서 특별한 교육과 사랑을 받았으면 달랐을 텐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 원망하고 가정환경 부러워하고 흑수저 금수저 이러는 게, 자기 값이 태어난 데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요 한계를 깨달아버려서예요. 근데 그걸 없애주는 게 자기 안에 있는 이 힘을 쓰는 건데, 그걸 못 쓰면 천장 못 뚫는 거지 뭐.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의식 수준과 에너지 값에 의해서 고여있는 삶을 살게 되거나, 마이너 감정이 점차 누적되어서 무거운 삶으로 하강하거나, 심지어 여기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확률이 극도로 낮아져요. 왜냐면 고만고만한 것들을 보고 고만고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만고만한 것들을 느끼고 자기에 대한 어떤 직감이나 영감도 쓰지 못하고 무딘 상태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확률이 극도로 낮아져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게 되거든. 자기 안에서 느껴지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 믿겠어요. 되게 현실적이게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들, 또는 남들이 100명이 도전했을 때 80명이 이루는 정도의 높은 확률인 것들, 요런 안전빵인 것들,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 값을 못 벗어나지. 고여있지. 그 천장을 못 뜨는 거예요. 섬세하면 내가 막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숙제라던가 어쩔 수 없이 뭐 누구나 겪는 과정이어도 공략법을 알아. 그래서 나는 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 제 수업들을 딱 이거잖아요. 아,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좀 귀찮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니까 시간 내서 정화해보고 트라우마 치유해볼까? 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귀찮은데, 시간 좀 걸리는데, 일주일, 2주일 동안 정말 끙끙 앓면서 했다. 지치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 10년, 20년, 평생 동안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숨이 안 쉬어져. 공황장애 걸려. 화병이 나. 그렇게 살아요. 모르고 당해요. 근데 빠져나오지도 못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여가지고 운 좋게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덮어두고 살아요. 그냥 덮어두니까 다시 올라와, 한 번씩. 비 오는 날에 우울해지거나 새벽에. 아니면 어떤 슬픈 사건을 겪으면 갑자기 내 안에서 과거의 모든 슬픈 사건들이 다 올라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도 맨날 비통해. 다 올라오거든.